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이리암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 맨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이 원무과 접수창고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진료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비로 돈을 내게 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접수비라는 용어는 통용용어이고 정확하게는 진찰료입니다. 적게는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진찰료. 병원을 가끔 이용하는 분들은 갈 때마다 금액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의사 선생님 잠깐 상담하는데도 꼭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과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진찰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대가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먼저 진료비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는 그림에서처럼 진찰료, 입원료 및 지원금이나 가상금 등의 기초수가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치, 수술, 검사, 마취 등의 행위수가, 그리고 진료에 사용한 약제비나 치료나 수술을 위한 재료비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진료비의 요양기관 규모에 따라 종별 가산율을 곱하게 되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산정됩니다. 종별 가산율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를 더하면 총 진료비가 되고요. 이렇게 발생한 총 진료비는 환자가 지불해야 할 본인 부담금과 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청구액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기초수가에 해당하는 진찰료는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할 때 거의 매번 내야 하는 진료비입니다. 진찰료는 내부적으로 기본 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 진찰료는 병원 관리료 및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이고, 외래 관리료는 외래 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진찰료는 의사의 진찰뿐만 아니라 약의 처방과 또 여기에 수반되는 지원 비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수가의 구성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처리 업무에 관계되는 기준이고, 환자의 진료 비용이 결정되는 기준은 첫 번째로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기본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문 시간에 따른 시간의 가산율입니다. 네 번째로 연령이나 사회적 보호 대상에 대한 본인 부담률 할인 등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는 아니지만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의료 질평가 지원금이 추가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2022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초재진 진찰료입니다. 자, 그럼 가산을 알아봅니다. 의료기관은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방문하면 진찰료에도 30%의 가산이 붙게 됩니다.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야간이나 휴일 등의 수당이 지불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을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하면 진찰료가 30% 가산되고,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의원이나 병원을 20시에서 다음날 9시 사이에 방문하면 100% 가산이 추가됩니다. 이는 야간 진료를 운영하는 소아 병의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중심으로 지정된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응급의료센터나 기관의 경우 응급관리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이나 병원이 본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대상 어린이의 경우에는 야간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토요일 30% 가산은 의원의 경우에는 토요일 종일 동안 적용되고,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은 13시부터 적용됩니다. 휴일 가산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하여 일요일 및 휴일에 적용되는 30% 가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진찰 행위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재진의 경우 부득이하게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서 보호자가 의사 상담이나 투약을 받을 경우에 진찰료를 반만 적용합니다. 또 다수의 기간 동안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매번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미리 의사가 처방을 발행한 후에 의사를 만나지 않고 주사나 물리치료만 시행하는 경우 역시 진찰료는 재진료의 50%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진찰료 수가 기준은 진찰 시간이나 수준과는 관계없이 질환에 대하여 처음 진찰인지 관찰 진찰인지 여부 조건에 따른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분한 일종의 정가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식 시간제 진찰료 변형 방식으로 교육상담료, 심층 진찰료 등의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개선 노력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럼 초진과 재진의 구분 기준을 알아봅니다. 초진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최초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재진은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질병으로 처음 방문한 경우에는 초진, 초진 이후 완치되지 않아서 같은 병원이 같은 진료과를 다시 내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합니다. 지속적으로 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다니시는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구분이 명확하겠지만, 하루에도 수백에서 수천 명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이를 정확히 참고해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상 90일 이내의 내원 시 재진 환자로 봅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처럼 중증 환자가 추적검사 등의 주기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서 동일과 동일 의사인 경우 더 긴 기간을 재진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가 종결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되는 가산이나 할인 조건과 다르게 초재진의 구분은 현장에서는 운영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는 측면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진찰료는 의료기관 종별과 환자 대상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표에서처럼 진찰료는 의료기관 종별, 환자 대상별로 본인 부담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기관 종별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구분되고, 대상 구분은 일반 성인과 1세 미만, 1세 이상 6세 미만, 임산부로 구분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에 일반 진료비하고 동일하게 외래 진료비 기준에 따라서 의원은 30%, 병원은 40%, 그리고 종합병원은 50%인데,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60%이지만 진찰료는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세 이상에서 6세 미만의 경우는 성인의 70%의 진료비를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로 적용이 되는데, 진찰료 역시 동일합니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진찰료는 100% 부담하게 됩니다. 한 상급 종합병원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진찰료 예시입니다. 의료질 평가 지원금 7,620원이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높을수록 보건복지부가 1년마다 시행하는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병원입니다. 모든 기준을 최상위 등급으로 받을 경우에 9,210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 연구 보고서에서 보면 의료기관 중 의원의 경우 진료 수익 중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 의원 등에서도 검사 등이 증가하면서 진찰료 수익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 진찰료에 대한 논의는 공급자인 의료계와 계약자인 정부, 그리고 수요자인 국민들 사이에 많은 이해가 얽혀있는 논란의 주제입니다. 진찰료 산정 기준은 해외 사례에서도 너무 다양하여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30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 환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러한 평가는 의료 서비스 환경뿐 아니라 빨리빨리가 일상화된 우리나라 국민 정서와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 꼭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찰 시간의 길이와 의료 서비스 수준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영향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치 병원 입장료와도 같은 진찰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RBGTV 리암입니다.